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20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이 제가 준비한 초안지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항우가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안전쟁 자체는 그렇게 끝난 거예요. 이 시간에는 그 초안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방이 자신의 공신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략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은 공신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초안전쟁 끝난 이후에.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일일이 다 보기에는 이야기가 좀 너무 복잡하고, 이 시간에는 한신 이야기 중심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방은 군사적으로 가장 큰 경쟁자였던 항우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유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항우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을까요? 항우가 무너진 다음에 유방은요, 아마도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유능한 장수들이 걱정거리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수들이 군사적 능력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덤비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마 이들이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한신. 그 한신은 병력도 많고 근거지도 빵빵하게 차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는 군사적 능력, 지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아마 가장 큰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초안전쟁, 항우 죽고 이 전쟁 끝나자마자 한신의 군대를 뺐습니다. 유방이 한신의 군대를 그 앞에도 뺏은 적이 종종 있었죠. 이번에 또 뺏어서 한신의 병력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한신을 제왕에서 초왕으로 바꿔버립니다. 원래 제나라 지역의 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항우의 당시 지위가 제왕이었는데 이제 초왕으로 바꿔서 근거지를 살짝 옮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공신들 상 안 줄 수 없잖아요. 이제 상 줍니다. 팽월도 왕으로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경포도 이미 앞에 왕 시켜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여러 장수들 이런저런 왕 자리 또는 후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최고 1등 공신의 자리,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이 자리는 제가 초안지 그 초반에 사실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이 자리는 소하가 차지하게 됩니다. 1등 공신, 최고 공신의 자리는 유방이 소하에게 인정을 해줬어요. 이 과정에서 뭐 신하들이 갑론을박이 많았었다고 하는데, 유방은 이렇게 나라 살림을 잘하고 식량을 잘 보급한 소하의 공이 가장 컸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장량, 번쾌 다 공신의 반열에 높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통일국가의 수도로 낙양을 처음에 정했었어요. 그런데 자, 수도 정하고 신하들과 모여서 유방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항우를 이긴 게 왜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폐하는 오만하십니다. 사실 항우는 어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폐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상대를 항복시킨 후 그 상대방이 항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이익을 천하와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이익을 다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항우는 그 공을 나누지 않았다. 공 세운 신하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으며 어진 신하들을 의심했고, 정복을 해서 얻는 이익을 나누어 주지 않고 혼자 독차지하려 했다. 그래서 그가 천하를 잃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방이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그대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 자, 나는 장량만도 못했고 소하만도 못했고 한신만도 못한 인물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기용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항우는 범증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기용 못해서 걔 삐져서 갔었잖아. 그래서 항우가 나한테 진 것이다. 그는 사람을 기용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초안전쟁에서 승리하고 신하들과 기분 좋게 내가 왜 이겼게 서로 이렇게 논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왔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도 사실 잠시였습니다. 이제 여기저기서 유방의 공신들이 반란을 막 일으킵니다. 자, 수도는 이제 유방이 낙양에서 장안으로 옮기기로 해요. 장량이 건의를 해서 방어가 쉬운 장안으로 옮기십시오. 이제 이런 변란들이 많을 것을 좀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안에 궁궐 공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반란들이 툭툭 터져 나옵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반란 중에 하나가 연왕 장도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유방이 그 장도를 직접 칩니다. 그리고 그 연나라 지역, 연왕 자리에 자기의 그 고향 친구 있어요. 생일도 똑같다는, 전에도 한번 이름이 나왔던 노관이라는 사람을 연왕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오늘 노관의 이야기 뒷부분에 잠깐 더 할 거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연왕이 된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방이 직접 군대를 몰고 나가서 치기도 하고요. 또 번쾌를 보내서 점령을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반란들을 진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밀고가 들어왔습니다. 한신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유방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이 한신을 체포해야 되는데 이 한신이 순순히 체포될 것 같지가 않아서 유방이 자기가 운몽이란 지역에 놀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놀러 가니까 각 지역의 그 왕들 나와서 나하고 같이 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몽으로 나가면서 한신한테도 너 운몽으로 나 마중 나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 운몽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긴급 체포가 됩니다. 한신이 이렇게 체포가 되어 형틀에 묶이게 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토사구팽이로구나. 교활한 토끼를 잡게 되면 그 잡았던 사냥개는 이제 필요 없어서 삶아지고,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새를 잡게 되면 그 잡았던 활은 이제 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적국을 깨트리면 지모 있는 신하가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천하가 평정되었으니 나 같은 신하 삶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래서 여기서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토사구팽이 여기서 처음 나온 줄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토사구팽은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춘추전국시대 월왕, 구천, 그리고 범녀이라는 인물 사이에서 나왔던 말이 토사구팽이란 말이고요. 여기서 한신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토사구팽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신은 형틀에 묶여서 이제 유방 곁에 가게 되고요. 초왕의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유방이 한신을 초왕에서 회음후로 강등시켰어요. 그래서 회음후라는 이름을 이제 지위를 얻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해서 한신은 이제 왕의 자리도 없이 회음으로서 이제 머물게 되어 유방 곁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왕 자리에는 유방이 자기의 동생을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왕 자리에는 자기의 장남 이름이 유비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다른 인물입니다. 유비를 제왕 자리에 임명을 하고 그 지역 70여 개성을 이제 장남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방이요, 반란들 진압하면서 그 왕 자리들을 뺏어서 유씨들한테, 자기 친족들한테 다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게 돼요. 자, 이제 유방 곁에 잡혀 있는 한신, 아마 자기의 신세에 많이 한탄했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의 황제가 된 한나라 고조 유방이 자기를 이제 시기하고 미워한다라고 느낍니다. 사기에도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한다고 느꼈다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신이 조정회의에도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병을 핑계로 자꾸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반적인 그런 다른 공신들, 다른 신하들과 거의 동격처럼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속상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기를 보면요, 유방이 한신과 이런 식의 나눈 대화들도 좀 나옵니다. 유방이 한신에게 당신이 보기엔 내가 군대를 몇만 정도 지휘할 수 있다라고 보이시오. 그러자 한신이 폐하는 한 10만 정도 지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유방이 한신에게 그러면 자네는 얼마나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랬더니 한신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람입니다. 즉 자기가 유방보다 더 많이 군사 지휘할 수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자 이제 유방이 아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왜 지금 이렇게 나한테 사로잡혀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자 한신이 제가 군대는 더 많이 지휘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폐하께서는 장군을 더 많이 거느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폐하의 자리는 하늘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폐하 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신은 계속 불만을 품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진희라는 인물이 거록의 군수로 임명돼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 진이는 한신과 가까웠고 특히 한신의 능력을 믿고 존중했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이가 떠나게 되자 한신이 진이를 잠깐 불러서 나 좀 만나세. 이래서 둘이 같이 뜰을 거닐면서 대화를 했다고 해요. 이때 한신이 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너 가면 반역을 하거라. 반란 일으켜. 나는 이곳 수도에서 내가 여기서 거기에 호응해 줄게. 내가 여기서 작전을 짜서 너를 도와줄 테니 우리 같이 한번 엎어보자.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이가 나는 한신 그대의 능력을 믿으니 한번 해보겠소. 이러고 떠났고, 그리고 얼마 후 진이가 진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자 유방은 이 진이를 또 진압하기 위해서 직접 군대를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가 비었죠. 이때 한신이 이런 조서들을 거짓으로 꾸며서 이 수도에서 반란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이 조서를 꾸며서 한 고조 유방의 부인 여치 있잖아요. 여후라고도 불렀는데 이 여후, 여태후를 제거하고 자기가 뭔가 반란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한신의 부하 중에 한신의 노여움을 산 자가 있었대요. 무엇을 잘못해서 노여움을 샀는지는 사기에 적혀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한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이제 이걸 여태후한테 가서 일러버린 거예요. 한신이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태후가 한신을 잡으려고 하는데 한신이 순순히 잡히지 않을까봐 이렇게 뻥을 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그 진이가 잡혀서 사형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축하하는 자리를 열 테니 다들 나오시오. 그런데 한신이 또 이런 경우 항상 병을 핑계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여태후가 한신한테 병이 있더라도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신이 나왔다가 거기서 여태후한테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여태후, 여치 유방의 본처죠. 유방의 본처였고 이 사람이 태후가 된 다음에는 굉장히 좀 못되게 굽니다. 공신들을 죽이는 장면에서 많이 개입을 하게 되고 이 정치에 많이 개입을 하면서 좀 악명 높은 여인으로 여태후가 알려져 있는데요. 이 유방이 그 고생하고 전쟁하던 시절 이 여태후도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어려움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고조가 태후 자리에 앉혀놓고 그렇게 그냥 인정하고 지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태후가 정말 많이 나서서 정치에 좀 악영향을 끼치긴 했습니다. 여태후가 그런 인물인데 한신을 죽인 것으로도 이제 유명하죠. 그런데 한신의 반역 정말이었을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집니다. 한신이 어쩌면 여태후가 조작한 반역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신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 옛날에 그 전에 천하 삼분지계를 괴철이 얘기할 때도 끝까지 유방과의 의리를 지켰던 인물이 한신인데 정말 이렇게 쉽게 반란을 일으키려 했을까? 여기 참 의문이죠. 여태후가 조작해서 얘를 죽이려고 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한신이 반역을 꾀했다. 그래서 이제 형틀에 잡혀오는 그 장면, 그 반역은 정말 아니었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잡혀와서 이 내부에서 이 반란에 호응하려고 했었던 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많이 홀대당하고 한신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뭐 반역을 일으키려 했을 수도 있는데 한신의 그동안 보여왔던 그 충성심, 유방과 지키려 했던 그 의리 이런 것들로 봐서는 이렇게 이 한신이 반역을 일으킬 인물은 아닌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무튼 사기에는 한신이 반역을 일으키려 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여태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방이 돌아와요. 돌아와서 한신이 처형당했음을 알게 되고요. 사기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좋기도 하고 또는 안쓰럽기도 하고 이제 이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한신이 죽었다고 하니 여태후한테 물어봅니다.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 유방이 이렇게 여태후한테 물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신이 처형을 당할 때의 장면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형을 당할 때 한신이 이랬대요. 내가 그때 그 옛날 괴통의 계략을 쓰지 않은 것이 정말 원통하다. 그 계략을 쓰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여인에게 속아서 잡혀 죽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랴 이러고선
목이 잘렸습니다. 여태우가 이렇게 유방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괴철에 계략을 쓰지 못해서 원통해요 라고 얘기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앞에 이야기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괴통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삼분지기에 괴통이 한신한테 독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하를 3등분해서 초나라 한나라 싸우는 동안 또 세력 따로 키우라고 했잖아요. 한신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그때 한신이 의리를 유방과 지키면서 독립하지 않았었잖아요. 그것이 원통하다 이러고 죽은 거예요. 아무튼 괴통의 계략을 쓰지 못해서 억울했대 뭐 이렇게 이제 들은 유방이 야 괴통 잡아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괴통이 잡혀옵니다. 너 그때 한신한테 독립하라고 그랬었어? 그랬더니 이제 괴통이 와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자 야 쟤 죽여버려 이런 겁니다. 그러자 괴통이 이렇게 죽다니 원통하구만 이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유방이 다시 불러세워서 물어봅니다. 야 너 한신을 배반하라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죽는 게 뭐가 원통해? 라고 물어보자 괴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요임금의 신하가 키우는 개가 요임금을 보고 막 짖었는데 개는 자기 주인이 아니면 짖습니다. 자기 주인한테만 안 짖습니다. 나는 한신만 알았습니다. 그때 나는 유방 그 폐하를 난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신한테 그랬죠. 그래서 자기 한신의 개인데 한신만 알아서 한신한테만 충성해서 그런 말 했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천하의 많은 장수들이 폐하가 했었던 일을 한번 흉내내 보려고 칼을 갈고 있습니다. 폐하처럼 이렇게 천하 한번 먹어보려고 다들 욕심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잡을 때마다 다 이렇게 처형할 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유방이 가만히 있더니 야, 쟤 살려줘. 이래서 쿨하게 이때 괴통을 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신 사건은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팽월도 반란을 꾀했다라는 밀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팽월도 왕의 자리에서 내려서 촉으로 보내는데 여태우가 촉으로 가는 팽월을 낙양으로 불러서 낙양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사실 그래요. 한신도 처음에 반역을 꾀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안 죽였잖아요. 불러다 놓고 그냥 강등시켜서 데리고 있었어요. 팽월도 반역을 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안 죽이고 데리고 촉으로 그냥 보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태우가 불러다가 다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목을 칩니다. 여태우가 이랬다니까요. 자, 보니 유방이 공신들 이래저래 다 제거하고 있어요. 진짜 반역을 꾀했는지 정말 거짓 밀고인지 몰라도 사기에 의하면 이렇게 공신들 죽입니다. 그러자 경포 있잖아요. 또 한 명의 공신 경포가 야 이러다 진짜 나도 죽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포도 반역을 꾀합니다. 자,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가 직접 군대를 몰고 나가서 경포와 싸웁니다. 그리고 경포와 싸우고 결국 경포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경포의 반역을 무너뜨린 건 괜찮았는데 유방이 이 경포와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해서 그 후 계속 아프게 됩니다. 한편 앞에 말씀드렸던 그 진희의 반란은 아직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진희의 반란은 번쾌가 가서 진희를 죽임으로써 이제 비로소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진희의 반란이 진압될 때 진희의 진희의 이제 부하 장수 하나가 이 진희의 반역을 연왕, 노관이 함께 모의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왕, 아까 그 노관 말씀드렸죠? 항우의 고향 친구 생일도 같다는 그 친구도 이제 반역의 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이 야 너도 나한테 들어와 이래가지고 연왕을 노관을 소환을 해요. 그런데 노관이 야 이거 이대로 갔다간 죽을 것 같은데 이래서 노관이 안 갑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변경 지역에 가서 잠깐 이제 뜸을 들여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뜸을 들이는데 유방이 당시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부상을 당해서 아팠는데 결국 유방이 이 길로 죽습니다. 그래서 죽자 노관이 나 유방한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하고 뭐 이러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렸네? 이거 나 여태우한테 또 죽겠는걸?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관은 아예 흉노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가 죽음으로 인해서 초안지, 항우의, 유방의 이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기서 노관 이야기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노관이 도망을 쳤어요. 흉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관의
휘하 인물 중에 누가 있었냐면요. 위만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위만은 노만 사람이었는데, 노만의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연나라 사람이죠. 원래 그 연나라 출신 지역이다, 뭐 출신 인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관이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주군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가 이 연나라 지역을 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노관이 반역의 그 의심을 살다가 아예 흉노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건 정말 반역의 그 어떤 그 무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져 버렸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나도 다치겠구나. 그래서 위만이 이때 이 사람도 연나라를 떠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 고조선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이야기에서 위만조선 나오잖아요. 이 위만이 고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당시 고조선 왕이 준왕이었는데 위만이 들어오자 서쪽 지역을 주면서 자네 거기 다스리며 살아. 그랬는데 위만이 거기서 세력 키워서 준왕 몰아내고 고조선의 주인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그래서 위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스토리상으로는 그러면 위만 중국 연나라 사람인데 고조선 빼앗아 먹은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도 되는데 위만이 뭐 북상투를 틀었고 고조선인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장악한 이후에도 나라 국가 이름을 조선으로 유지를 합니다. 중국식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만이라는 인물은 애초에 고조선 인물인데 중국에 가서 살다가 귀향한 그러한 인물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 위만까지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초안지의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정말 아마 100편 나올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주요 사건들,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20편으로 추려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초안지 그동안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야기들 또 알찬 이야기로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